안녕하세요. 유튜버 가나다입니다. 이 기업은 세상이 불안정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드러나는 기업, 바로 RTX입니다. 제가 원래 레이시온을 좀 다뤄보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레이시온이 2020년에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라는 기업과 합병이 돼서 RTX라는 새로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RTX 같은 경우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S&P 100, S&P 500에 모두 포함된 기업입니다. RTX가 방산 분야 매출만 한정하더라도 로키드 마틴 다음으로 세계 2위 방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TX는 3개의 기업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레이시온, 방산 기업으로 미사일, 레이더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에 들어가는 많은 전자 부품들 그리고 운항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렛 앤 위트니,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이고 가장 큰 라이벌이 바로 GE입니다. 매출을 보면 일단 2024년 기준으로 807억 불이었는데요. 그래서 매출 구조를 보시면 사실 이 세 기업이 거의 2024년 기준으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가장 여기서 영업이익이 큰 기업은 레이시오는 아닙니다. 바로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이 2024년 기준으로 약 47억 불 정도 됐었는데요. 왜 이렇게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을 잘 버냐 하면은 이 기업은 처음에 신규 항공기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들도 팔지만 주요 매출은 애프터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항공기가 유지보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꽤 마진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것으로 큰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프렛 앤 위트니는 2024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민간 항공에 들어가는 GTF 엔진 기술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의 교체를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것 때문에 한동안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굉장히 큰 적자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손실이 한 번에 이제 2023년에 대거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됐지만 2024년에는 흑자 전환을 해서 레이시온과 비슷한 영업이익을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레이시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방산 기업으로도 유명했고 1922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방산 기업은 아니었는데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레이시온이 세계 최초로 전자레인지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레이시온의 가장 유명한 무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에는 대부분 배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많이 터지고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또 이런 방공 미사일 레이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레이시오는 점점점 더 잘 나가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꾸준히 영업이익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장점 셋, 단점 셋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장점은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고마진을 내는 애프터마켓 시장이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 수요가 코로나 이전으로 이미 회복을 했고 그리고 계속 많아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신규 항공기가 생산되는 게 그만큼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 기존 항공기들에 대한 이 애프터 서비스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출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레이시온의 방산 수혜이죠. 지금 이제 유럽도 국방비를 증가시킨다고 하고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시오는 세계적인 방산 기업으로서 이것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페인과 정부 계약을 치렀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연속적으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경쟁자들을 제치면서 더 많은 정부 계약을 따내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좀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워낙 요즘 테마가 핫하죠. 우주 테마, 스페이스 X, 그리고 인공지능 전장 무기 시스템 이런 걸로 또 팔란티어가 떴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방산 분야와 합작을 하려면 이 레이시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레이시온이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를 주로 만들고 레이시온도 방공의 개념을 이 지상 해공뿐만 아니라 우주로 확장시키려는 이 미국과 나토의 계획에 발맞춰서 발빠르게 연구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거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출이 성장할 일만 남았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이 더 레이어가 될수록 레이시온의 무기는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단가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리스크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GTF 엔진 관련돼서 프래드 앤 위트니의 리스크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GTF 엔진 결함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것이 원인 규명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투자 가치적으로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이미 수천 대의 비행기에 지금 프래드 앤 위트니의 GTF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교체해주는 비용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프래드 앤 위트니의 리스크와 관련을 해서는 프래드 앤 위트니는 이 민간 항공뿐만 아니라 군용 항공에 대한 엔진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F-35의 엔진이 프래드 앤 위트니 엔진인데 이제 차세대 엔진에 대해서 지금 GE랑 경쟁을 하고 있지만 좀 GE한테 밀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프래트 앤 위트니가 그러면 진짜 문제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에서는 항상 그 군용 엔진과 관련해서 어떤 한 회사가 계속 독점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GE와 프래트 앤 위트니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미국 정부에서 절대 프래트 앤 위트니가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망할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라면은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듯이 약간 가성비 무기가 대량으로 빨리 공급되는 게 굉장히 현대전에서 중요하다는 게 보여졌는데 이 레이시온의 원래 생산 전략이 그렇게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수록 좀 레이시오는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다. 생산 역량을 지금 계속 확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의 방산 기업이 더 빠르게 가성비의 무기들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레이시온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절대적인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분명 이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레이시온의 생산 역량이 좀 딸리는 상황이긴 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리스크는 이게 워낙 방산 매출이 이 RTX 매출의 53% 정도 되는데 방산 매출이라는 게 결국 정부 계약을 수주하냐 마냐가 관건이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대규모 매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잘 지켜봐야 할 리스크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은 RTX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